우리는 같은 병에 걸리면 같은 방식으로 치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같은 진단명에 같은 검사 수치, 그리고 같은 약 처방. 의학은 오랫동안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올바른 접근일까요? 남성과 여성의 몸은 그렇게까지 모든 면에서 동일한 몸일까요? 우리는 흔히 남녀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생식기나 외형적인 모습 정도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의 구조와 기능, 뇌의 복잡한 신경 연결 방식, 체내 지방과 근육의 정교한 비율,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속도, 그리고 면역 반응과 호르몬 변화, 심지어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까지. 남성과 여성의 몸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별은 인간 생명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생리적 과정과 질병 발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부터 유전자 발현에 이르기까지 깊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평균적인 인간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기준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평균이라는 개념이 대부분 젊은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의학 연구의 주요 대상은 건강한 성인 남성이었으며 여성이나 노약자는 종종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그 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 약물의 적정 용량 설정, 질병 진단의 정확한 기준, 그리고 치료 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몸은 종종 예외적인 케이스로 취급되거나 아예 의학 연구의 데이터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의학 연구는 수많은 여성 환자들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성의 건강 문제는 남성의 문제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접근 방식이 초래한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심장질환 진단과 치료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흔히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주로 남성형 증상에 해당합니다. 남성의 경우 전형적으로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 왼쪽 팔로 퍼지는 방사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심근경색이 발생하더라도 가슴 통증 대신 극심한 피로감, 메스꺼움, 소화불량, 설명할 수 없는 호흡곤란, 턱이나 목 등 통증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심장 문제로 인식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여성은 같은 심장병이라도 진단이 늦어지고 그 결과 안타깝게도 사망률이 남성보다 더 높아지는 현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의학계가 오랫동안 간과해온 심각한 문제이며 여성 심장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진단 프로토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남녀 간의 심장 질환 발생률과 예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단순히 증상뿐 아니라 질병의 전반적인 양상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약물 반응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약을 같은 용량으로 복용했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혈중 약물 농도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체지방 비율, 체내 수분량, 그리고 간에서 약물을 대사하는 효소의 활성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체지방 비율이 높고 수분량이 적은 경향이 있으며 특정 약물을 분해하는 간,
효소의 활동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적 차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약효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약물의 부작용 위험 역시 더 크게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수면제나 항우울제, 심장약 등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부작용을 더 많이 경험하거나 약물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러한 중요한 성별 차이는 단순히 개인차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치부되며 제대로 연구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약물 처방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물 개발 단계에서부터 성별을 고려한 임상시험 설계와 약물 용량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면역 반응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면역 반응이 더 강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질환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몸은 임신과 출산을 위해 면역 시스템이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진화했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 취약해지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같은 면역 억제 치료를 적용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의 효과가 남성 환자에게는 더 뛰어나고 여성 환자에게는 미미한 경우도 발견됩니다. 이처럼 성별은 질병의 발생과 진행, 그리고 치료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면역 시스템의 복잡한 작동 방식 또한 성별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역학적 성차에 대한 이해는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암 치료, 백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의학계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바로 성차의학입니다. 성차의학은 단순히 남자병 따로, 여자병 따로를 나누는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왜 성별에 따라 발생 양상과 진행 속도,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 밝혀진 차이들을 환자 개개인의 치료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의학의 맹점을 보완하고 진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성차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성별이라는 요소를 필수적인 변수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차의학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여성의 통증은 남성보다 과소평가되어 왔는가? 여성은 같은 강도의 통증을 느끼더라도 남성보다 통증을 호소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인식되거나 때로는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여성의 만성 통증 질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왜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증 진단을 더 많이 받고 반대로 남성은 여성보다 자살률이 더 높은가?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영향, 뇌 구조의 차이, 그리고 사회 문화적 압력 등 다양한 성별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뇌 질환이라도 인지 저하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여성 환자에게서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거나 특정 유형의 인지 손상이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토록 중요한 성별의 차이를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왔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미래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성차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는 성별과 젠더 특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성차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란셋 디지털 헬스 편집장은 인종과 젠더를 모두 고려한 의학 연구의 중요성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국내 최초로 성차의학연구소를 개설하여 성차의학 연구를 발전시키고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각 임상 영역의 연구 계획 수립부터 결과, 분석 및 해석에 이르기까지 연구 개발의 모든 과정에 성차 개념을 적용하여 의학 발전과 의대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접근은 성차의학 분야의 학문적 기반을 다지고 실제 임상 적용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에는 연구소 설립 1주년을 기념하여 국립보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와 함께 국제 성차의학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저명한 석학들이 모여 성차의학의 최신 지견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학문적 교류를 활발히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은 성차의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차의학은 이제 맞춤 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역학, 질병에 걸리는 비율인 이환율, 사망률, 건강 증진 활동,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녀 간의 분명한 차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여성에게 더 높거나 약물 부작용 보고율이 특정 성별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 등이 성차의학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질병 예방 캠페인 역시 성별에 따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래의학은 더 이상 일률적인 치료가 아닌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는 맞춤의학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성차는 이러한 맞춤의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별만이 아니라 개인의 유전적 정보,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밀의학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차의학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의학 연구가 아닙니다. 남성을 위한 의학 연구 또한 폭넓게 포함하며 그동안 남성 중심적이었던 의학 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은 주로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게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성 골다공증은 여성보다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어 예후가 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성만의 특정 질환, 예를 들어 전립선암이나 남성형 탈모 등에서도 성차의학적 접근을 통해 질병의 진행 양상과 치료 반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성차의학은 이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모든 성별의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남성 건강 문제 역시 여성 건강 문제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성별에 특화된 연구와 치료법 개발이 절실합니다.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차의학연구소에서는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심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이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차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임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성차의학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는 성별에 따른 건강 차이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화기 질환의 유병률이나 증상 발현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 내분비 질환이나 심장 질환의 치료 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맞춤형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의학은 더 이상 평균이라는 틀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성별, 나이, 유전적 특성, 생활 습관 등 개인의 모든 고유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하고 개인화된 치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차의학은 이러한 정밀의학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환자 개개인의 생물학적 성별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치료에 반영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적인 변화의 출발점에 바로 성차의학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인 진보를 넘어 실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질병은 겉보기에는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진단명을 받더라도 그 질병이 각 개인의 몸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진행되는지는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차이는 질병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무시한 치료는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바로 그 미묘하고도 중요한 차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제대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별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의료 전문가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편리하고 익숙한 평균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몸에 가장 적합한 진정으로 개인화된 치료로 나아갈 것인지 의학의 미래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성차의학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성차의학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성별에 관계없이 최상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발전 방향입니다.